통합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장애 유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통합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아와 한 공간에서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장애 아이의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동시에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때 장애 유아를 특수학교나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 분류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유아와 한 공간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물리적인 통합이라고 해서 공간만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양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적합한 교육. 이게 들으면 어떻게 진짜 실제 수업하는지 어머님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예, 한 공간에서 수업은 하되 아이에게 적합한 또 다른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네네. 장애 유아의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아이가 일반 발달을 보이는 유아에 비해서 조금 늦은 발달을 보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특수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특수교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그 아이의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일반 교육 과정에 녹여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치원에서. 그럼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이 아이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고 아이의 선호도 또 강점을 파악한 다음에 일반 교사와 교육 과정을 구성할 때 아이의 특성을 일반 교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교육 과정을 아이가 원하는 요구나 그리고 선호도에 맞춘 교육 과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서비스가 1대1로 잘 제공이 되면 아이에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자체가 아이의 장애로 인한 2차 손실을 예방하고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사실 특수교육을 쭉 받고 나서 사회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시기부터 일반 유아와 장애 유아가 한 곳에서 같은 교육을 받는 교육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자연적인 장애 인식 개선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래들이 자연적인 지원을 통해서 인위적이지 않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들을 때 네. 굉장히 이상적이고 행복하고 네. 네.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그런 네.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정말 잘 적응하고 또 잘 묻어나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아이에게 현재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렇게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런 도움을 받으면 또 많은 시간을 또 집에서 아이들이 보내는데 네. 그러면 부모님과 아이들이 집에서는 어떤 협조 또는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장애를 지닌 유아가 유치원에서 배운 내용을 다양한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부모님께서 함께 교육을 해줘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가정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놀이입니다. 놀이. 우리 지난 시간에 언어재활사 오은주 쌤 오셔가지고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네. 얘기 많이 하셨는데 뭐 아이들에게 놀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이 아이들에게 놀이는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고 또 놀이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가 유아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상호작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놀이를 통해서 또래 관계라든지 상호작용 또 덧붙여서 또 하실 이야기가 좀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놀이를 통해서 또래와의 실질적인 관계를 음.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때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읽는 방법,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장애 유아들은 특히 타인을 이해하거나 또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놀이 상황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자연적인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얻는 게 굉장히 많네요. 네. 또한 놀이는 사회성 그리고 뭐 정서 발달 그리고 아이가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문제 해결력 등을 배우게 되는데요. 창고지기님께서는 놀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놀이 글쎄요. 일단 놀이하면 네. 차례를 기다려야 되니까 네. 내 차례, 네 차례. 아주 중요하죠. 네. 네, 차례를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이겼을 때 네. 본인도 졌을 때 이 감정 조절을 어떻게 맞아요. 하는지 네. 예, 뭐 그런 것도 배울 수 있겠고 글쎄 안 싸우기? 예, 게임 하다가 어른들도 네. 싸우는데 아이들도 자주 싸우긴 그래서 굉장히 좀 뭐 다양하게 뭐 놀이 방법을 통해서 인지 발달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놀이는 누가 시키지도 않고 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지 않아도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 할 것 없이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 들어보니까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이 집에서 그 놀이 하려면 이 부모님들이 뭘 이렇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교구가 이렇게 싼 것도 아니고 네. 계속 새로운 것들을 사야 되는지 어떻게 그러면 놀이를 좀 어떤 방법으로 해주면 네. 좋을까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대체적으로 네. 아이에게 놀이를 해주기 위해서는 장난감이 필요하다고 보드게임을 사야 될 것 아주 같고 비싼 장난감을 사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도구들, 재료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놀이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문지를 이용해서 아이들이랑 신문지 쌓기를 한다든지 신문지 찢기 그리고 신문지 뭉쳐서 던지기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어릴 때 모자 만들고 네. 칼도 만들고 뭐 이렇게 방패도 생각보다 만들고. 아이들이 구조화되어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보다 그렇게 조금 덜 구조화되어 있는 놀이 도구를 가지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놀이 도구를 가지고 놀 때 더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 양말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양말 짝짓기. 아. 네, 양말 10개를 풀어놓고 그 양말 10개 같은 짝을 짝짝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좋겠다. 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집에 요구르트병이나 네. 요거트병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이용해서 만들기를 할 수도 있고 세워놓고 볼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네요. 찾아보면. 네.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놀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역할놀이입니다. 역할놀이라는 것은 아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아이가 돼서 이야기 나누기를 한다든지 아이가 선생님이 되고 엄마가 학생이 돼서 놀이를 한다든지 이러한 엄마 아빠 놀이와 같은 것들을 역할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도구가 없어도 가정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그곳에서 연극처럼 역할극을 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밌겠네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꼭 해보세요. 네. 유아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진솔하게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아들에게는 사실 네. 학업적인 내용을 습득하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래들과 함께 놀이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기술들을 습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봐도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진학할 때 가장 유치원에서 배웠으면 좋은, 배우면 좋은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의 일상생활 훈련, 일상생활 기술이 잘 되어 있나요? 화장실은 혼자 갈 수 있나요? 밥은 혼자 먹을 수 있나요? 시간은 지킬 수 있나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또는 가정에서 영아들, 유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일상생활 기술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좀 잘 안 되나 보죠?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왜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다고 제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는 어머니들께서 아이에 대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다 해주고 싶은 마음,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은데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헤아리고 있지만 아이가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일상생활 기술 그리고 사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아이가 안타깝다는 이유만으로 아이가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시간을 주시고 아이를 기다려 주신다면 아이가 충분히 일상생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하시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아특수교사로서 어려웠던 부분보다는요. 아이와 함께 오는 부모님들의 정서적인 지원 그런 부분이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정서적인 지원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아이의 장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부분이나 그리고 아이가 장애를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정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들과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상담을 할 때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 지원이 잘 되지 않는다면 교육적인 내용으로 나아가기가 힘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유아특수교사로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아이의 교육 그리고 그 아이의 가정 그리고 부모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특수교사가 그렇지만 유아특수교사도 일반 교사와 같이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협업에서의 문제점들이 아직 많고 그리고 통합교육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향되어 왔고 각광받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주 질 높은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통합교육을 할 때 어려운 점도 잘 고민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신 가족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장애 유아가 있는 가족은 그 가족의 정서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장애 유아가 아닌 다른 형제자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제자매들은 부모님들이 장애를 지닌 유아를 좀 더 많이 보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 형제자매들에게도 같은 동일한 정서적 지원과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희림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장애는 특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장애를 우리 아이의 특성 중에 일부로 인식하시고 그리고 아이에게 필요한 적절한 교육 그리고 조기 발견을 통한 시기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정말 중요한데 장애를 다루는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사와 함께 협업하는 일반 교사의 인식 개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함께 교육받는 기관장들이나 그리고 관련 서비스 업종에 계시는 전문가들의 인식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네, 달달 창고에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이 달달 창고가 처음에 시작한 그 취지에 맞게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로서 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아특수교사이신 이희림 선생님과 함께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